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68째 되는 남자입니다. 어릴 때는 마음고생을 크게 하지 않고 자랐는데 결혼 후부터는 정말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 친구는 거의 없고 이야기를 나눌 만한 사람도 어디서도 찾을 수 없어서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 썰밤이 무이를 통해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 용기를 내어 말씀드립니다. 저는 넉넉한 환경에서 자란 것으로 중학교를 졸업한 후 중국집에서 배달원으로 일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부도 꾸준히 하여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얻고 20살 때에는 작은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일하며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흥미를 느꼈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나도 회사에 남아 공부를 하곤 했습니다. 회사에는 숙면실이 있었는데 일주일에 서너는 거기서 잠을 자면서 열심히 자기 발전을 했어요. 강산이 한 번 지나자 회사에서 반장으로 진급하고 나이 30에 작은 집을 마련했습니다. 그 당시 결혼 전기를 따져보면 이 나이는 늦은 편이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다들 결혼을 서두르라고 난리였습니다. 저 또한 결혼을 하고 싶었지만 신부감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닌 인연을 찾아보려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마음에 들어주는 여자분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가 예의상 다시 만나자고 말했더니 모두 하나같이 좋은 여자 만나세요 라고 했습니다. 라며 차 버리더라고요. 제 매력이 그렇게 없는 것인가 싶어서요. 이후부터는 선자리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출근길을 걸어가던 중 제 눈에 확 띄는 여성이 보였어요. 단정한 단발머리에 긴 치마와 하늘색 티셔츠를 입은 여자분이었는데 뒷모습만 봐도 아름다웠어요. 그날은 저도 모르게 자신감이 생겨서 그 여자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안녕하세요. 저는 심선기업의 박만우 반장입니다. 네. 그런데요, 제가 그러니까 저 박만우 아가씨한테 반해버렸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게 된 건지 지금 생각해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여자분은 제 어색한 고백에도 웃어주셨고 만나주셨어요. 귀엽네요. 좋아요. 이따 오후 6시에 요약 사거리 횡단보도 앞에서 만날 거예요. 정말이니까? 고맙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너무 좋아서 그날 회사에서 어떻게 일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첫눈에 반한 여자 생각만 하면서 정신을 못 차렸거든요. 그날 다시 그녀를 만나서 우리 둘은 사귀게 되었어요. 물론 저가 강하게 밀어붙여서 성공한 건 맞아요. 그러나 그 여자친구의 정체를 알게 되자 자연스레 헉소리가 나왔죠. 나왔습니다. 민자 씨는 의사라는 사람이에요. 그 가운을 입고 청진기를 목에 걸고 일하는 의사야? 그래. 종합병원에서 내과로 일하고 있어요. 와, 제가 의사 선생님이랑 사귀다니. 이거 참 영광입니다. 의사고 뭐고 다 똑같은 월급쟁이에게 이 부담 갖지 않아? 정말, 그래도 되는 거지?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랬는데. 그러면 저 민자 씨가 포기 안 할 겁니다. 당연하죠. 포기하면 가만 안 둘 테니까. 그런 줄 아셨어요. 결국 저희 두 사람은 몇 달 동안 연애를 했고 떨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됐어요. 그래서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는데 우리 부모님은 의사 집안이라 부담스럽다며 잘 모르겠다고 하셨고 부모님은 저를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장인어른이 되실 분은 아예 헤어지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넌 남자 보는 눈이 왜 그 모양이냐. 그리고 남자가 겨우 공장 직원이니 너 지금 우리랑 장난아야? 의식이나 있으면 사람 보는 눈을 키워야지. 어디 근본도 없는 중졸, 이리 공돌이를 내 집에 데려와. 아빠 직업이 뭐가 중요해요? 제가 사랑하는 남자는 만호 씨라고요. 우리 결혼하게 허락해 주세요. 호적에서 파버릴래. 당장 이놈 데리고 안 나가.
저희 부모님이 완강하게 반대를 하셔서 제가 무릎 꿇고 받아달라고 빌어도 봤어요. 하지만 바로 방으로 들어가시며 문을 쾅 닫아 버리시며 하셨습니다. 이후 몇 차례나 찾아뵙는데 항상 문전박대를 했습니다. 결국 결혼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애인은 제가 살림을 준비하고 결혼은 나중에 하자고 말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고려하지 않아야 했지만 제 감정과 본능은 애인의 말대로 동거를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민자 씨와 동거를 시작했고 부모님께도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은 아내를 호적에서 버리겠다는 말만 하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후 시간이 흘러 제와 민자 씨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아이를 가진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자식을 낳고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미래에 어떤 모습이 될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찾아갔더니 당신들 손자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아내에게 이혼을 요청했습니다. 부계의 남자와 동거한 후 자녀를 낳게 된다면 어떤 일이 변할지 알았겠느냐며 우리 부부를 계속 만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결국 처가 식구들과 우리는 다시 만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해에 제 삶에서 가장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퇴근 중 트럭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아내의 죽음을 목격하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의식을 잃어 쓰러지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난 뒤 깨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세상을 떠난 것이 꿈일 것이라고 믿었지만 정신을 차리니 처부모가 내 얼굴을 때리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얼굴이 붓고 상처가 나는 사태 뒤 이후로 나는 아들을 혼자 키우게 되었습니다. 호라비를 사육하면서 아내를 가슴에 안고 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슬픔은 완전히 지나가진 않았지만 귀여운 아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 자연스레 웃음이 나왔어요. 아내와 어쩜 그 이 많이 닮았지. 아내가 어렸을 때는 이런 모습이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세월이 조금 지나 아들이 초등학생이 되었을 때 대한민국의 IMF 사태가 발생했어요. 그 당시 멀쩡하게 회사에서 잘 다니던 사람들이 대거 해고되었고 심각한 경우 회사가 파산하기도 했습니다. 저 또한 회사의 파산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습니다. IMF로 인해 일자리가 없어 다른 회사에 대해 꿈조차 꾸지 않았어요. 제가 하는 방법은 아들을 키우는 아빠이기에 일을 찾아야 했고 그래서 겨우용을 맞고 있었습니다. 마찰 상황이었으니까요. 줌을 늦게 서면 게트 스트링 엑스트러를 만든 파라미터로 돌아가야 해 매일 1시간 일찍 용역 사무실에 나갔습니다. 새벽 4시에 나간 것과 남자들이 줄을 서 있어서 거의 2등이나 3등으로 줄을 설 때부터 공사장에 막노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느낀 건 평생 공사장이 없는 날이 없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IMF 시기에도 건물을 공사장은 돌아가고 있으니 막노동을 평생업으로 삼으면 아들을 굶기지 않고 키울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막노동을 하며 기술 공부를 하려고 용접을 배우고 전기 배선도 익히며 공사장에서 요구하는 역할에 맞는 인물로 조금씩 성장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월은 수십 년이 지났고 이제 나이가 60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은 제 아내의 길을 따라 의사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의대를 졸업하여 전문의로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다가 대학병원 내과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막무가내로 일을 하며 세월을 보낸 아들을 생각하면 그저 자랑스럽기만 합니다. 하지만 그러던 중에도 녀석은 나이가 찼음에도 한 번도 여자친구를 소개해주지 않았죠. 인물도 훤하고 직업도 좋은데 한 번도 여자를 사귀어 본 적이 없다는 게 크게 의아하군요. 그래서 한숨을 크게 내쉬며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새창 아파트 것 하나도 없는 거 알만한 사실은 아냐네. 나이는 중반이니까 이제 쓸쓸하게 장가갈 생각도 좀 해야겠는데. 아, 내가 아버지에게 여자친구를 보여준 적이 없었나요? 의대 다닐 때 별명이 카사노바라고 불렸는데 그것도 모르셨군요. 카사노바? 웃기고 있네. 넌 책상 앞에 붙어서 공부만 했잖아. 여자를 만날 시간이나 있었겠어?
뻥을 좀 쳐봐서 그럴싸하게 만들어보라. 아버지는 나를 잘 알아서 당신 말에 틀림이 없네. 여자를 데리고 올게요. 사실은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어요. 아니, 너 정말이지? 라며 아들이 의아해했다. 드디어 아버지께 효도를 하게 되었네요. 이 시기에 말이야, 자다. 아버지, 그렇게 죽어주셔야 하나요? 제가 장가가면 용돈도 못 들여드리고 그러다니 아쉽잖아요. 이놈아, 내가 준 용돈은 다 모아놓았어요. 내가 장가갈 때 돌려주려고 내가 어떻게 아들 돈을 쓰겠냐고요. 피땀 흘려번 돈인데 아버지도 참 대단하세요. 공사장에서 피땀 흘려가며 제대로 키우셨잖아요. 아버지가 대학 때도 알바를 못하게 막았는데 대학 등록금까지 다 보태주셨어요. 얼마나 죄송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아시나요? 그런데 말이 나온 김에 우리 대화 좀 해요. 지금은 제 결혼보다 아버지의 은퇴에 대해 이야기하자고요. 아, 도대체 언제까지 공사장에서 일하실 건가요? 젊은 사람이라 그러네요. 아버지들은 연세에 맞춰 편안히 살아가주는 것이 좋다고 하니 아버지도 제가 벌어주는 돈으로 편안히 지내세요. 내가 아들에게 빌부터 살 생각은 없어요. 내 인생은 내 것이죠. 아들 몇 주 전에 공사장을 그만두라고 요청했는데 아직 일이 재밌고 좋아서 그런지 때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에 아들의 애인이 집에 찾아왔어요. 제 아내만큼은 아니지만 예쁘고 밝고 쾌활하며 지적으로 보이는 아가씨였죠. 질문에 대답할 때는 간결하게 답하겠습니다. 대답했더군요. 아가씨는 우리 아들이 어느 부분이 좋은지 궁금한 모양이네요. 아, 이유로 얼굴도 잘생겼고 매력적인 게 없는 것 같아요. 아주 솔직한 분이시네요. 그래서 내 아들과 결혼하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자신 있는 건가요? 아버님의 질문이 너무 옛날스러우시네요. 그냥 저랑 오빠가 서로 좋아한다고 하고 의사니까 서로 굶어 죽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결혼하려는 거예요. 요즘은 모든 조건을 따져서 결혼하는 시대니까요. 제 발언이 예의 없게 느껴졌다면 죄송한데 제가 솔직하게 답변 드리는 겁니다. 아이야, 죄송한데. 오히려 이런 대답을 듣니 더 좋네요. 그래서 상견례는 건 언제쯤 하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들이 금방 좋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할 것 같아요. 선택했을 것이라 믿고 질문을 많이 하지 않고 허락의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4주 뒤에 상견례를 갖게 되었어요. 예비 며느리와 사돈 부부는 약속 시간보다 30분 늦게 도착했습니다. 기본이 안 되다고 생각했지만 괜히 지적하고 언짢은 기색을 보이면 분위기가 이상해질까봐 화난 얼굴로 인사를 했습니다. 아이고, 사도 너는 안 되겠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두 사람은 제 인사를 받고 고개를 숙이며 자리에 앉더군요. 악수하려고 오른손을 내밀었는데 사도 어른은 가볍게 무시했습니다. 저는 부끄러운 손을 거두며 말했어요. 아, 이렇게 예쁜 따님을 시집 보내기 아까우시겠습니다. 그러자 사돈 어른이 대답했어요. 아깝긴 하죠. 제 딸이 하지만 진짜 남이 아까운 녀석입니다. 온실 속 화초처럼 키웠거든요. 또 제가 따라보라 시집간다는 말을 듣고 꽤 우울했습니다. 아유, 그럴만도 하죠. 제가 사도 어은 입장이어서 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래도 제 아들을 사위로 받아주시겠다고 하니 무척이나 감사합니다. 네네, 일단 식사부터 하시죠. 천천히 대화 나눠봅시다. 결혼 준비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면 한참 걸릴 테니 배부터 채우자고요. 아이, 그러죠. 좋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시작했는데 어색한 기류가 흘러 입에 잘 들어가지 않았어요. 음식은 분명 비싸고 맛있는 것들이었는데 무슨 맛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이윽고 식사를 거의 다 하고 배를 채운 뒤 디저트를 기다리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돈 말문을 열었답니다. 밝히겠습니다. 박서방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 제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아들은 2살쯤 된 뒤부터 제가 혼자 아들을 키우며 살았고 양육비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안사의 의사로 알려진 박사이셨던 것 같습니다. 아내, 의과학 전문가였어요. 그렇다면 귀하의 직업은 무엇인가요? 제가 공사장에서 일하는 기술공입니다. 그럼 노가다를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술공이라서 대우도 꽤 좋습니다. 저는 자랑스럽게 제 직업을 하고 있습니다. 밝혀졌는데 사돈 부부는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다시 안사돈이 입을 열었습니다. 막노동꾼이라면 직업은 그렇다 치고 애들 신혼집은 어느 정도 해줄 수 있어요. 저희는 강남의 40평대 아파트를 원하는데요. 아이, 강남이야. 아, 그 먼 곳에 신혼집을 설치하겠다고 사던 제 딸과 가는 건데 그 정도는 써야죠. 세상에 그 정도 능력 없는 건가요? 제가 돈을 열심히 모긴 했지만 강남의 집은 힘들 것 같군요. 제 아들도 전문의가 되기 얼마 안 됐으니 대출만 잔뜩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아니, 처음 시작하는 신혼집은 외곽에도 좋은 곳이 많으니까 적당한 곳을 선택해보는 게 어때요? 우리는 강남 아이에게는 안 된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때가 오게 되면 박방 병원을 차리기도 할 생각인데 그 정도로 받아야 하는 건가요? 아, 그렇게까지 해주시겠다는 생각이셨는지 하신 것 같은데 개인 병원까지 차려주시겠다는 건가요? 아, 저도 사돈 2분에 대해서 들은 게 없어서 여쭸니다. 우리는 고급 술집을 운영하는 장사꾼들이에요. 아, 장사를 하시는 건가요? 아, 그래서 그렇게 부탁을 하셨구나. 알겠습니다. 저희 질문에 아직 마음에 차는 대답을 안 하시네요. 저희 아이들을 신혼집을 강남에 사주실 수 있겠어요? 저는 머릿속으로 숫자를 열심히 돌리다가 이내 대답했습니다. 아들의 결혼 중 하나밖에 없는데 뭔가 못 도와드리겠습니까? 제가 모은 재산과 대출을 좀 더 받으면 충분히 마련해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저를 잃어보딘 지하부 받아주겠습니까? 강남 아파트 한 채 조건만 따지면 우리 협상은 끝나요. 사돈이 어려울 거라고 하니까 추가적인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 편이 좋아요. 파산 방지를 위해 적당한 선에서 협상을 진행합시다. 사돈 부부는 처음부터 계속해서 냉랭한 태도로 대우하시니 매우 불편했어요. 어쨌든 결국 아들을 위한 일이니 강남 아파트를 주는 걸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사돈 부부가 비밀스럽게 대화를 나누자 사돈 어르신이 저에게 명령조로 말씀하셨어요. 사돈 조건 하나 더 요구합니다. 결혼식장에 가서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막노동엔 아니라는 의견을 보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희가 차린 고급스러운 분위기에 어울리는 요리사 알바를 고용해서 막노동을 참석하게 하여 사업가 집안 스타일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결혼을 할 예정입니다. 아시겠지만 비즈니스를 진행할 때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돈은 결혼식에 오시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조건입니다.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말이 농담인지 진지한 요구인지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으므로 다시 물었습니다.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네요. 다시 한번 말해 주시겠어요? 아, 이해 못 하셨나요? 저희 이해력이 부족한 건가요? 말씀 안 하시겠다고요. 외모도 중요하지만 단계적으로 되는 것이 좋습니다. 막노동을 한다고 얼굴에 써 놓으셨군요. 우리가 단역을 섭외할 테니까 혼궁석에 앉지 말라고요.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막노동꾼을 섭외해서 결혼식을 가져다 주겠다고 했더니 사돈이 저를 무시하고 비하하고 있는 건가요? 좀 지나친 부탁인 것 같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이라 이미지가 있어서요. 저희 가게에 연예인들도 오고 그런 곳이라고요. VIP 손님들이 축하하러 오실 텐데 막노동꾼 사돈을 소개하기는 좀 그렇죠. 사돈이 다시 한번 제 직업과 외모를 지적하면서 결혼식장에 나타나지 말라 했다고 해요. 그 말을 듣고 아들 얼굴을 봤는데 무표정한 모습이었습니다. 모습으로 보았을 때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누군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사돈의 말에 동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럼 혼주석에 앉힐 단역을 잘 고르고 예식을 치르세요. 우리 사돈님은 시원시원하셨네요. 처음에는 말을 못 알아듣는 무식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정신이 좀 빠르신 것 같군요. 좋아요. 그럼 결혼식장에서 보지 못한 척을 합시다. 아들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심정으로 사돈의 말에 가볍게 웃으며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무표정한 아들이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다들 깜짝 놀라서 주목하였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해도 너무 하시는 것 아니십니까? 지금 제 아버지를 모욕한 것도 모자라 결혼식장에 나타나지 말라고 하시는 건 어느 나라의 법입니까? 두 분은 체면을 차려야 한다고 제 아버지한테 결혼식에서 빠질 것이라고 말이 되냐고 생각하세요? 아이 박사방,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어른들끼리 맞추고 끝내려는데 나서고 그러세요? 이런 못난 것들이 더러우며 추악해서 결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들은 한 번 테이블에 대한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예비 며느리가 흥분해서 아들을 따귀를 날렸어요. 이 자식이 우리 부모님께 큰 소리를 쳤는데 왜 그럴까요? 연병이라고. 그러자 제 아들도 예비 며느리에게 따귀를 날렸습니다. 당신의 발언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제가 다음과 같이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내 어머니랑 아버지가 당신 부모님한테 띄우기 하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도 말을 걸어야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듣고만 있지 말고요. 아무리 웃긴 소리라도 내 부모님은 이미지를 지켜야 한다고 말이에요. 너희 아버지 모습이나 그런 게 다 그 아버지한테 하는 이야기를 들고 나도 쪽을 팔면서 그런 노인을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게 참 싫어. 내가 좀 까칠하다는 걸 알았어. 이 정도로 밑바닥에 쓰레기인 줄은 오늘 써야 깨달았어. 너든 내 부모든 기본 예의나 상식이 없는 천박한 것들이야. 아들이 그런 막말을 할 때 바로 잡아줘야지. 왜냐면 성인 어른이 자식들에게 달려들면서 멱살을 잡고 주먹질을 하다니 이해가 안 가네요. 건드리냐 쌍욕을 퍼붓는 함인 자식아. 어디 내 공주 같은 딸 얼굴에 손을 대며 의사라고 참고 봐주려고 했더니 이 사람을 닮아 근본 없는 놈이잖아. 너 오늘 내 손에 뒤졌어. 그 광경을 보자. 저도 역시 온몸이 흥분으로 들썩이며 뛰어올라 몸을 던져 사돈 어른을 아들에게서 떨어뜨렸습니다. 똑같이 주먹으로 응징해줬죠. 내 놈이 내 귀한 아들을 왜 건드려? 고작 술 판매하면서 내가 쪽팔리다고 하는 어리석고 무식한 놈아. 요즘 재벌도 너같이 아이 쫄부 새끼야. 이 부자가 쌍으로 지화를 하네. 좋아 해보자. 해보자고 하는 마누라 돼지 놈아. 이 악마 같은 놈 이젠 하다 내 아내를 욕해. 너들 오늘 다 내가 삼키겠어. 양가 식구들이 득달같이 달려들며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식당 룸 안에서 소란이 커지자 종업원들이 때로 몰려들어와서 말렸어요. 상견 내 자리가 싸움터가 되어 제대로 결혼을 망쳐버렸습니다. 아들과 저는 식당에서 나와 나란히 걸으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들이 미안하다. 아버지가 잘난 게 없어서 이사 다이 났다. 라며 말했어요. 아버지가 뭐가 미안해요? 저 집안 식구들이 완전 쓰레기지. 난 그들이 착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인사하러 갔을 때는 아주 점잖게 대하더니 여기선 바닥치는 모습을 보이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저런 것들하고 한 식구 되는 게 나음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어요.
아이 혼자 사는 게 나은 건 아니지만 저런 집안에 내 아들을 내어주기 힘들어. 그러니까 다른 여자를 찾아봐. 아버지, 걱정 마세요. 오늘 데려온 여자보다 100배 멋진 여자를 데려올 테니까. 내가 그렇게만 해주면 나는 오늘의 일을 잊을 수 있겠다. 아쉽게도 젊을 적에는 엄마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람들이 생각났다. 아들이 누구에 대해 물으셨는데 제가 자신의 부모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두 분 다 돌아가셨고 매우 옛날 얘긴데 말을 삼켜버렸어요. 그렇게 아들의 상견례를 제대로 망치고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어깨를 심하게 다치게 됐어요.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어깨 회전근이 찢어져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해도 공사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복귀할 수 없었어요. 몸이 따라주지 않으니 강제로 은퇴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젊다고 생각하고 다른 일을 찾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을 할 줄 몰라 벼룩시장 신문을 가져와서 취업 공고란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파트 경비원을 채용하는데 월 200만 원을 지급한다고 써 있더라고요. 요즘 경비원 급여가 높아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아파트에서는 최저 시급을 제공하기로 했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전화를 걸어 경비원 채용에 대해 물었더니 얼굴을 볼 필요가 있다며 면접을 보러 오라고 했어요. 다음 날 깔끔한 아파트 경비실로 면접을 보러 갔더니 아파트 부녀회장과 관리소장이 있었어요. 제가 공장에서 일한 것과 수십 년간 공사장에서 성실하게 일한 경험이 있어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좋다고 하면서 출근하라고 했어요. 어깨를 다치고 아무것도 못하게 될까봐 걱정했지만 운 좋게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어려운 일은 거의 없었어요. 말 그대로 청소하고 깨끗이 치우면 더 할 일이 없었죠. 그런데 그 아파트에서 보지 말아야 할 사람들을 보고 말았습니다. 상권 내에서 봤던 예비사돈 부부를 아파트 단지 안에서 마주쳤는데 두 사람은 쟤를 바로 알아보더니 눈을 크게 뜨더군요. 내가 여기 왜 있어? 라고 물었어요. 뭐야, 그 옷은 설마 우리 아파트에 새로운 경비 어이 허 이것들을 내 새 일터에서 만나더니 진짜 짜증나니 어이 두 사람 앞으로 마주쳐도 못 본 척하고 지냅시다. 서로 건드리지 말자고요. 제 말에 바깥 사더니 키득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너 느리고 우리가 갑이라고 노가다 파낼 일자리가 없나? 거기서 잘려서 아파트 개노 타려고 들어갔어. 말 조심합시다. 나 지금 엄청 참고 있으니까 댁도 참으시오. 참긴 뭘 참아 당신 면상 보니까 바로 구역질이 나올 것 같다고. 염전 노예 같이 생긴 놈이 아파트 물을 흐리고. 지랄이야. 안 되겠네. 여보, 분녀 회장. 전화해봐. 이놈, 우리가 잘라버리자. 거창하게 너무하는 거 아닌가? 공과사는 구해야 합니다. 나 오늘 출근했어요. 일자리를 잃고 싶지 않네요. 제 경비를 바꾸고 싶다는 말입니다. 이게 같은 놈아. 두 부부는 바로 분녀 회장을 부르더니 저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하는데 분녀 회장이 제 경비 모자를 번니며 하루 일당 줄 테니 나가라는 겁니다. 아니, 분녀 회장님. 저 사람들 말만 듣고 이러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주민이 반발이 있으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게 내 일입니다. 죄송하지만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세요. 결국 예비사돈 부분 때문에 일한 지 반나절 만이 잘리고 말았습니다. 화가 나서 집에서 혼자 막걸리를 마시고 있는데 아들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서 무슨 일인지 물었더군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일자리 구하지 말고 쉬세요. 그러자 왜 괜히 경비원으로 일을 구해서 그 인간들을 만나서 기분을 망치세요? 라고 하더군요. 나 알았어. 그들이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지 알았겠냐? 하여튼 대한민국은 정말 좁은 곳이야.
오늘은 제대로 망신을 당해서 맨정신으로 있을 수가 없어. 오랜만에 술까지 마실 거야. 아버지, 천천히 드세요. 아, 그리고 잊어버려. 아들은 한마디 위로를 하더니 막걸리 한 잔을 달라고 해서 함께 한잔하고 방으로 들어가서 누웠습니다. 몇 주 동안 일자리를 찾지 못해 집에서 놀고 있습니다. 평일 오후에 아들께 전화하던 중에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버지, 오늘 생신이심을 아시죠? 축하드려요. 오늘은 제 생일이었군요. 아이고,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이래서 집에서 놀면 날짜를 헷갈리게 된답니다. 그래도 고맙다. 창고 건설에 아무튼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 좀 나오실 수 있나요? 제가 생일 선물을 준비했는데 집으로 가져갈 수 없어서요. 선물. 어떤 선물이길래? 너무 좋은 선물이에요. 아버지께서 보시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주소를 알려드릴 테니 택시를 타고 오세요. 알겠어. 옷을 갈아입고 나가자. 저는 아들이 나에게 점심을 사주려는 것 같아 기분 좋게 택시를 타고 해당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매우 높은 층에 있었습니다. 건물에 있던데 아들이 입구에서 저에게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아버지, 여기요. 얼른 오세요. 여기서 뭐 하냐고. 좋은 건물에서 밥이라도 사주려고요. 밥은 좀 이따 먹고요. 일단 저랑 재밌는 거 구경해요. 아들이 건물 로비로 들어가더니 공무원 여러 명과 대화를 나누더라도, 그리고 지하에 들어가더니 강제로 문을 닫고 급했어요. 아니, 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날 왜 여기로 불렀어? 아버지, 복수해드리려고요. 자, 이제부터 재미있는 일이 생길 겁니다. 아들의 말이 끝나자마자 무서운 쪽지로 지하 술집에서 예위한 사돈 부부가 끌려갔다. 나왔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가게 장부와 술을 모두 압수했다. 그리고 이 일을 주도하는 제또의 남자가 있었는데 아들이 그 남자를 내게 소개해 주었어. 아버지, 이분은 제 장인이 될 분이에요. 이 건물의 주인이시고 다른 건물도 몇 개 소유하고 있어요. 뭐, 장인, 너 벌써 애인이 생겼냐? 아무튼 그 분께 인사드려야지. 안녕하십니까? 그 방만 오라고 하니, 아이고, 사도야, 너도 이렇게 뵙게 되냐니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결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박사방을 꼬셨습니다. 사실 제 딸이 박사방을 짝사랑하고 있었고 저희 부부도 박사방을 좋아했거든요. 이제 장가 간다는 말에 아쉬움을 가지고 있던 상술 내장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사위로 영입하기로 했습니다. 사돈 어른, 제가 아들님의 장인이 되어도 괜찮을까요? 아니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리고 지금은 두 분 일이 우선인 것 같은데요. 술집을 하던 저희들이 왜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 사돈 어른께 함부로 행동한다면서요. 막무가내로 주석에 앉는 것이 싫다고 하던가요? 그리고 사돈께 갑질당해 경비직 자리를 빼앗겼다면 우리 박서방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어서 제가 혼담에 나설 것 같아서 인맥을 동원했습니다. 검찰과 국세청에서 이에 관해 알아봐야 합니다. 술집을 조사해 본 결과 기본도 모르고 가짜 술과 카드 과금을 이용하며 불법으로 접대부를 고용하여 술집 안에서 추잡하게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가게 문을 닫게 되고 재산을 압류당할 것입니다. 어쨌든 제가 올바르게 조사해서 신고하기로 했으니 관심 있으시면 구경해 보겠다면 좋겠네요.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그 집안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이것이 망할까요? 술집이 망하고 세금 폭탄을 맞는다면 팔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 일이 내 친구가 검사에게 걸렸다고 나왔어요. 급히 인사를 드리고 갑작스러운 아들을 부른다고 나가 보았더니 정말로 제대로 된 생일 선물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그들 둘이 저와 새로운 사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앞에 세워졌습니다.
전 사돈이 건물주 새 사돈에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아이, 건물주님,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 매달 비싼 돈 주고 장사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엿먹이는 법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 온 공무원들 모두 건물주님 후배들이면서요. 제가 알았는 대로 다 할 테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아이고, 김 사장. 인생이 당장 주저한 기일보 직전이 그만 졸부가 뭐 그렇지. 한 번 나아가면 끝장일거든. 일단 여기 내 옆에 계신 내 사돈 어른께 사과부터 드려내. 아이, 돈이요? 이 막노동꾼이랑 사돈 맺으려고요. 우리 딸이 버린 놈이랑 건물주님 딸이랑. 결혼시키기? 아니 이게 무슨 개막장인 거야? 전기야. 어이, 막장은 너네 가족들이나 막장일 테지. 나는 지금 쓰레기 같은 너와 내 아내의 사돈 때문에 복수하는 중이라고 하잖아. 이런 짓이 꿈인 거라고? 경비 자리를 잘랐다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뒤통수 쳐? 내가 내게 말을 걸길래 싱긋 웃으며 대답했어. 나도 연락을 받고 왔어. 오늘이 내 생일이라고 하면서 아들이 선물을 준비했다는 거야? 근데 진짜 제대로 된 선물을 주는 걸까? 너희 부부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생방송으로 보게 됐으니 말야. 진짜 짜증나게 이 막노동꾼 놈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막 끝자락에 걸린 거야. 이봐, 노가다 하는 건물주님께 말 좀 잘해서 공무원들과 협조해야겠어. 돌려보내 주라고 해요. 싫은데 당장을 놓치지 않고 즐길 거예요. 정말 재밌어요. 제가 껄껄거리며 새로운 사람의 얼굴을 보자 새로운 사람 또한 같이 웃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기회를 주겠다고 했어요. 김 사장, 너희 둘이 내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봐. 그러면 내 후배들을 철수시킬 생각을 해보겠다. 아이고, 노가다꾼, 한요희. 무식한 놈에게 뭘 구하겠어요. 처량한 모습이군요. 내가 귀한 사람이 될 분에게 이야기하네. 그러면 이대로 망치든 그렇게 하자. 전 사람 부부가 자존심을 굽히고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억지로 사과했어요. 그저 그 선생님,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선생님의 직업을 비방해서요. 모든 것을 무시해드린 죄송합니다. 아 저도요. 아빠와 함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일을 하다 보니 VIP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 사람들을 우습게 보는 경향이 생겼어요. 그 선생님이 저희를 용서하시고 건물주님께 철수를 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아유,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놀리다가 죄송해하려고 해요. 아이고, 사과가 좀 싱겁겠는데 진심으로 사과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뭐라고요? 아무리 깊이 사과하는데도 싱겁다고요? 엎드려 절을 하는 말인가요? 아네, 그렇게 해보세요. 그럼 내가 사과를 받아줄지도 모르니까요. 그러자 두 사람은 한숨을 내쉬고 저에게 절을 하며 사정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런 일은 괜히 원수를 낳게 될 수 있습니다. 새 사돈이 아니라 새 사위에게 말했습니다. 저기, 오늘 처음 만나 뵙긴 했지만 저희 사이가 많이 좋나요? 저희 사돈이 박서방은 제 사위가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제 신랄입니다. 그럼 이 두 사람을 어떻게 봐주면 좋을까요? 제가 괜히 원수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 아이고, 우리 사돈이 마음이 풀리시는 사과를 받아주실 거예요? 아이 참, 너그러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미 사건이 접수되고 영장까지 나왔어요. 제가 물러와서 달라고 해도 후배들이 안 된다고 할 거예요. 그냥 망하는 거 마저 보시겠어요? 이 말에 두 사람이 벌떡 일어나 언성을 높였어요. 뭐야, 건물질. 당신은 우리와 지금 놀고 있는 걸 몰랐어. 우리를 놀린 셈이야. 내 사돈에게 상처를 주는 건 용납할 수 없어. 너희 같은 졸부들이 세상에서 가장 경멸받을 벌레야.
너희가 뭘 해도 다 들킬 테니 밑바닥부터 기어 올라가. 어차피 사기를 부리며 술을 팔아댄 거니까 그렇게 아깝진 않을 거야. 아니야, 너 하나 가만두지 않을 거야. 우리에겐 술집이 전부인데 너희가 빼앗아 간다면 우리 모두 오늘 망할 거야. 교도소 말뚝에 매달려 죽도록 말 것이다. 전 사도가 허공에 주먹을 휘둘렀지만 건물주 사돈이 부른 경찰들에게 팔을 꺾여 잡혔다. 결국 두 사람은 술집을 잃었고 세금 폭탄과 벌금으로 대부분의 재산을 잃게 되었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새 며느리를 데리고 왔는데 정말 참하고 선한 아가씨였어요. 얼굴도 귀엽고 성격도 차분하고 예에 바르더라. 새 사돈 부부 역시 착한 분들이라 제 직업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는 대단하다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아이고, 사돈 그 안사돈 잃고 혼자 아들만 바라보고 열심히 살아오신 게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다들 못 먹고 못 살던 시대가 아닙니까? 이 베이비 부모의 악까지 겪은 가장들 아니겠어요? 아이 저야 노가다판에서 아들 얼굴을 떠올리면서 재밌게 일했어요. 사돈 그 이야기 두 분 다 자수성가한 의사라고 하시니 존경심이 절로 생깁니다. 아, 우리도 못 살던 시절이요. 저와 아내는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에 들어갔어요. 집안에서는 도움을 받을 수 없었는데 이제와 생각해보니 스스로 종합병원까지 개원하게 되니 진짜 뿌듯했습니다. 아이 종합병원을 운영하시고 여러 채의 상가도 소유하고 계시다니 정말 멋지십니다. 사돈이 듣자 하니 일을 하고 싶어 한다고 들었어요. 그 어깨를 다쳐 공사장에는 못 돌아갈 것 같아서 경비원으로 일하려고 했었죠. 근데 결과는 그 사돈도 아시죠. 그래서 말인데 제 건물에서 관리자로 일해 보시는 건 어때요? 총관리 책임자로 스카웃하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제 아들한테 개인 병원을 차려주신다면 어떻게 적절히 신세를 지겠습니까? 이제 한식 군대에서 서로 도울 수 있는 건물총 관리 책임자로서 하는 일은 쉽지 않다. 많이 머리를 써야 하고 사람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제안한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제가 최선을 다해 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돈에게는 감사한 일들이 많다. 아들을 관리자로 일하게 해주고 며느리가 오랜 시간을 아들을 짝사랑하며 기다려줬다. 결혼 파토가 나도 아들을 받아준 것도 고마웠다. 신부로 새롭게 시작하게 된 내외는 좋을 것이다. 나는 상가에서 열심히 일하는 관리자로 소문이 나서 임차인들에게 도와주게 되었다. 응원을 받으며 일했어요. 2년 후에는 저희가 살던 집을 정리하고 더 좋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아들이 많이 불러주어 효도를 받아서 기뻐하고 있어요. 덤으로 좋은 차 한 대도 샀기에 편하게 출퇴근했죠. 그런 식으로 소소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데 충격적인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저희 아파트 경비원이 화단에 오줌을 싸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되었죠. 이렇게 이상하게 행동하는 바로 앞에서 경비원에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봐요, 경비 아저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화단에 오줌을 싸다니. 제발 그만하세요. 경비원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급해서 여기에서 오줌을 쌌네요. 지금 여기 계신 선생님께서 아시면 안 되니 비밀로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지에 지퍼를 올리며 돌아본 경비원은 바로 전 사이였습니다. 아니, 왜 여기 아파트에 있니? 닥치고 어딜 보고 있어? 너는 내 인생을 망쳤어. 그리고 우리 가정을 해친 막노동꾼 원수가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적당히 만나고 꺼져. 내가 너 때문에 핥아 먹었는데 경비실에서 일하며 연명 중이야. 경비원이 뭐가 어쨌다고 당신의 직업을 비하하고. 어쨌든 내 탓이라니. 불법짓을 살다가 나도 몰아준 건데 막노동꾼이 그 사이 핥아 먹은 게 많이 컸구나. 차도 좋고 이런 좋은 아파트에서 산다니? 그래서 우리 아들이 내과 전문의이고
사돈이 개인 병원을 개원하는 건가? 내가 준 것에 대해 정말로 잘 살고 있나 보면 모든 것은 내 덕분인 듯해.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당신과 사돈을 맺은 적이 있을 것 같지 않아. 다행히도 그때 진실을 드러내줘서 고마워. 나이를 처먹었는데 여전히 철이 부족한 모양이야. 똥구멍으로 처먹었냐? 이 꼴통, 빗자루를 들고 날 조롱했지. 내가 뒷걸음질하며 피하다가 그의 빗자루 손잡이를 꽉 잡고 밀어 넘어뜨렸어. 아이고, 난 죽겠네. 주민 여러분, 이 경비원이 갑질을 하며 때리는 걸 신고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블랙박스가 다 찍혔더군요. 그걸로 내 놈을 잘라버릴 거야? 뭐, 그럼 잘라라. 어차피 여기서 더 내려갈 곳도 없고 차라리 돼지되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들었거든. 그 놈은 끝까지 비관적이고 나를 크게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놈이 원하는 대로 경비원 자리를 반납하게 해서 쫓아냈답니다. 주민에게 빗자루를 휘둘렀지만 사유가 되었죠. 그리고 졸부 세 식구는 도시에서 버틸 수 없어서 지방에 싸구려 방을 구하고 각자 허드는 일을 하며 산다고 하더군요.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들은 소식이었습니다. 한편 제 며느리가 결혼 3주년이 되자 손녀딸을 낳게 되었어요. 이젠 이승에서 원하던 꿈을 모두 이룬 것 같습니다. 먼저 가신 아내를 만나게 되면 좋겠네요.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보, 나는 잘 살았어. 우리 아들을 잘 키웠다. 고 말해야 합니다. 제게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분노와 갈등을 겪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전하고 싶은 말은 배경만을 보지 말고 사람들의 내면을 보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